빨리. 양패. 아니 수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쓰세요. 이렇게 거꾸로. 양끝다. 네. 사장님 이름 쓰셔. 양. 여기다 한번 넣어주세요. 관계서 좀 있고. 관계가 명확한. 미임장만. 왜 이렇게 해야지? 무시하시는 내가 고맙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관리사 암시. 그 대리 저기 하셨어요? 미인저도? 거기다 다 더했지. 어디다? 부동산에. 요거 해줄게 언니. 쓰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 여기를 막아놨어? 아 새 거라. 맞아 맞아. 띄어야 되겠다. 언니 이거 해드릴게요. 네. 네. 하도 많이 꽂아놨더니 안 빠져. 자기 전화했었냐? 아까. 그럼 미인자고 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본인하고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 팀장님 여기 아니 일단 아니 사모님 하셔야지. 넣어주세요. 저는 가야 돼요. 저는 미인자에 가야 돼요. 조금만 나가요, 어머니. 소금도 제작 안 하셨습니다. 가져가시고 더 설명 드리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5번으로 가야 돼? 5번으로 가야 되냐? 5번이 뭐야? 너 가면 그냥 앉으시고. 그냥 앉으면 야, 이거 좁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왔는데 이거 세 번, 이건 안 먹었어요. 그리고 법률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오늘 총회 관련해서 서면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고서도 또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더욱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죠. 여기서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려야 되고 또 오늘 결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쩌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또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리신 결정사항 그것을 우리는 총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의함은 사회 상규에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강행법규에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또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목적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오늘 여러분들이 내리신 결정사항이 일반적인 법규보다도 우선해서 적용하는 법률적 효과가 있다는 점, 이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당 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지난번 저희는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셔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었죠.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은 3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행정계획은 정비계획, 두 번째 행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세 번째 행정계획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행정계획인 정비계획은 통과가 됐죠. 그럼 오늘 총회를 하는 것은 다음 행정계획인 사업시행계획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오늘 이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총회 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죠. 질문 있는데요. 예. 저기 지금 설명하신 분은 조합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문이 있어서 먼저 답변 드리고 가야겠네요. 먼저 설명을 하셔야지. 예.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의장님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소개해야지. 아닙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원래는 이 회의에 의장을 모시고 나서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올리는데 질문이 있으니 먼저 답변을 드리죠. 지난번 창립총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총회했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기쁜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을 강의를 하는 강단에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토기획경제연구원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기본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종 조합업 경영과 운영에 대한 법제를 발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조합장님의 명에 따라 오늘 진행되는 총회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잠깐만요. 예. 조합에서의 임직원이나 그런 건 그거 좀 기다리세요. 설명 드릴게요. 예, 저번 총회 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 오셨죠? 예, 총회는 꼭 오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합장님의 명에 따라 오늘은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오늘 총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답변 올리죠.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학박사 유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조합원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저는 조합원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수로서 오늘 총회 진행 과정에 안내를 돕고자 조합장님의 위임에 따라서 오늘 함께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총회 관련해서 총회를 진행할 경우에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는 반드시 오늘과 같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은 단체법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이나 이사나 대의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모이셔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 주어야 결의된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결의사항이 다 소진이 되면 또 총회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 모든 조합들이 16번에서 23번 정도 총회를 치르면 여러분들 입주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필수적인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그런데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는 총회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회의를 어떻게 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그러다 뒤늦게서야 또 회의 규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발언을 하실 때도 지금 앉아 계시는 곳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 마이크 준비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청중을 향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또 발언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곳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셔야 되죠. 오늘 이 총회를 위해서 우리 조합원님들 원근각지에서 모이셨는데 이 총회 마치면 또 다 흩어지시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진행되었던 회의 내용은 집을 다 짓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사실 때부터도 3년간 더 보관해야 될 중요 문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실명제로 진행하죠. 따라서 속기 선생님 속기 진행하시고 비디오 선생님 촬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실명제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오늘 발언의 내용은 오늘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쪽적으로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발언, 반복적인 발언, 비어, 속어, 이심 공격적인 발언, 안건 외의 발언 좀 삼가해 주시고 또 그 발언의 내용이 타인 의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발언, 회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발언, 장례를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의 각태권에 따라 제1차 경고에 의해서는 발언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2차 경고에 의해서는 퇴장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오늘 총회가 평온하고 공연한 가운데 민주적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죠. 또 회의 규칙은 이런 내용도 있죠.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것 없다. 또 안건 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것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당사자가 모이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규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죠. 자, 오늘 총회는 안건이 지금 5개가 상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안건들은 도시미주환경정비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를 경유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오늘 총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죠. 그럼 이 총회에서는 토의 과정을 경유해서 투표로서 의사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의와 제청 그리고 이의를 물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동의란 우리는 이 안건들이 결의가 되어야 저희가 또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럼 이 안건이 결의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 질문이 동의를 묻는 거죠. 이 안건이 결의되시기를 바라시는 조합원께서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청을 묻습니다. 제청이란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런 표현이죠.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동의를 묻고 제청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묻게 되고 이때 하실 말씀 있는 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죠. 발언권은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보면 앞자리에 서 계시는 이제 조합장님은 애를 쓰시고 앉아 계시는 조합원님들은 소가 닭보듯이 멀뚱히 쳐다만 보죠. 그러면 앞자리에 서 계시는 의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딱 한 번만 해보고 총회를 진행토록 하죠. 저희는 오늘 안건 중에서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하고, 설계자를 선정하는 목적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우리 협력업체를 뽑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우리는 이 업무를 다 마쳐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자 총회를 하게 됩니다. 축하를 드리고, 자, 자축하는 의미로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화답을 해주셔야 녹취가 돼요.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 참석하신 조합원들은 여러분 숙제입니다. 한 번만 해보죠. 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이럴 줄 알았죠. 네, 어떤 분은 예, 어떤 분은 동의합니다. 우리는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단체이고, 오늘 이 회의는 친목회가 아니고 공공단체에서 공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따라서 답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 계신 몇 분만 소리 내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집 짓는 겁니다. 다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런 순서로 회의는 진행토록 하죠. 자, 오늘 총회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역의 조합장님으로 조윤정님을 선출을 해주셨고, 예, 조윤정, 죄송합니다. 이름을 조정윤. 예, 이름을 제가 바꿨었네요. 죄송합니다. 조합장님으로 선출을 해주셨고, 조합장께서는 오늘 총회의 소집권자로 총회 소집을 했으며, 오늘 총회에서는 의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죠. 자, 저희 조합장님을 오늘 총회 의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말씀을 올려서 지금 현재 시각 6시 32분입니다. 곧 회의를 진행토록 하죠. 먼저 성원복 올리도록 하죠. 당 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759명입니다. 759명 중 서면으로서 의사표현하신 분이 626명이 계셨군요. 그리고 이 626명 중에서 서면 결의서를 내시고서도 현장에 또 참석해 주신 분이 138명, 그리고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19분이 계시네요. 따라서 현장에는 현재 157명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오늘 총회에는 서면 결의서 포함 총 645명이 성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장께서는 개회선언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지금부터 오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2026년 임시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올리죠. 오늘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는 제1호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권으로부터 제5호안건 2026년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모두 5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회 책자에 기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모든 안건을 의장께서 안건 상정을 하신 후에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되,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면 결의서에 관련해서는 법에 보호된 바에 따라서 어제까지 거뒀고, 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 되죠. 그러나 당 조합에서는 좀 더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서면 결의서의 경우
총회 당일 개회 선언 후 현장에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선언결의서는 개봉토록 하며 또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저희 조합원 분들 중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되시거나 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좀 빨리 떠나실 수 있죠. 근데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따라서 우측에 있는 기표소 문을 열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절차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회는 말씀드린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의장께서는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한 선포 있겠습니다.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6년 임시총회 결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신데 인사 말씀 전에 내빈 몇 분만 소개 올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회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신하십시오. 네, 지난 총회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현재 구청장님이시고 또 장인홍 후보님이 또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네요. 먼저 소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또 구의원님이 지금까지 구의원으로 계시다가 또 출마를 하셨던 방은경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태영 후보님.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 올릴게요. 또 우리 홍덕희 후보님. 예, 구청장 후보님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의원 후보님이신가요? 최현석 후보님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최현석입니다. 구로구 의원 진보당이시네. 예, 인사하시죠. 예. 네, 진보당 구의원 후보 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라. 근데 저희가 지금 선거 기간인 바가다 보니 이제 마이크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구청장님으로 활동해 주셨던 장인홍님께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사업 잘 도와주겠다는 인사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우리 조합장님 인사 말씀 들으시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를 가급적 빨리 받아보고자 지금 통합 심의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하셨더군요.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조합장님 오늘 총회 지금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저희 사랑하는 저희 우신빌라, 우리 우신빌라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웨빈으로 참석해주신 그 후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건축은 저희가 많은 시간과 또 인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원치 않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시간과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신축 프리미엄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간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와주신 저희 조합원님들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공사에서 저희 우신빌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안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28이라는 숫자를 제가 크게 적어놨습니다. 228은 현재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추진단지, 대상단지가 총 228개의 대상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 서울시 신속기획 추진단지 대상단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총 9개의 단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단지들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 대상단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현재는 총 228개의 대상 단지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속도는 곧 우리가 순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28개의 단지가 전부 다 신속통합기획단지의 공통적인 과제는 우리가 심의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을 하고 우리는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신속통합기획 총 228개 단지 중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개의 신속통합기획단지가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 141개 단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이제 막 그 신속통합기획단지에 들어간 87개의 단지는 아직도 조합 설립을 못한 그런 상황이고 또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단지라 저희는 이 141개 단지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정확히는 이 중에 60개의 단지가 조합 설립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63개의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41개 단지가 조합 설립 이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정확히는 조합 설립을 끝마친 단계가 60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60여 개의 단지가 우리의 경쟁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구로구청에서도 1차적인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최종으로는 서울시의 그 심의위원들이 우리의 통합심의를 보게 될 겁니다.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228개 중에 141개 정확히 조합 설립을 마친 60개의 단지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고 그 통합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저희는 설계자 선정을 할 거고 설계자 선정이 끝나게 되면 그 설계자 선정이 된 설계 업체와 관련된 협력업체가 힘을 모아서 통합심의 준비를 할 거고 관련된 도서를 만들고 나면 저희는 통합심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통합심의를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연말쯤 저희가 통합심의를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저희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주 갈 수 있는지. 그 이주는 통합심의 거치고 사업시행 인가 마치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주 그리고 철거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1년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저희 조합에서 그리고 100명의 대의원이 열심히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를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보시면 설계자 선정이 되고 그리고 계획 도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출을 할 것이고 언제 제출하느냐가 중요하죠. 즉 제출하기 위해서는 설계자 선정이 돼야 되고 관련 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 협의 완료를 해서 서울시로 저희가 통합심의를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신빌라는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고요. 설계자 선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통합심의 계획 도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 통합심의 계획 도서가 완료가 되면 통합심의 신청을 할 것이고 그 통합심의를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이주 나갈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성원이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총회를 거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안건 중에 여러분들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정관변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기 위해서 정관 변경이 있는데 정관 변경을 할 때에는 우리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모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 20%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총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저희가 80%를 훌쩍 넘는 서명 결의서를 여러분이 제출해 주셨어요. 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저희 우신빌라 조합원님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성원이 되지 않거나 서명 결의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사업이 지연이 될 겁니다. 사업이 지연이 되면 공사비가 상승이 되죠. 보시면 건설 공사비는 매년 3%에서 5% 상승을 합니다. 또 공사비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금융 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이주와 착공은 지연이 될 것입니다. 즉 이거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심의 순서가 하락이 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렸던 228개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단지 중에 우리는 141개의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된 단지 안에 들어있고 그 중에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가 63개의 단지고 63개 단지 중에 그래도 저희 우신빌라는 조합 설립 이후에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그 통합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우리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지금 숫자로 표시되고 있는 228개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단지 추진되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신빌라를 포함한 구로구는 총 13개의 단지가 신속통합기획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우신빌라는 현재 구로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앞에서 이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로구의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 우신빌라가 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그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행정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달리고 있는 단지인데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지금 상황이 1위라고 해서 여전히 1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로에서는 13개의 단지지만 서울시에서는 60개의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단지 중에서 통합심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처럼 설계자 선정을 하고 통합심의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심의를 결정하는 위원들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모여서 후딱후딱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심의를 한번 통과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가 걸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심의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우리 계속해서 몇 개 단지 뒤로 계속해서 밀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서명 결의서 열심히 내주시고 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빨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하루하루 새록새록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 통합심의 우리가 순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키포인트가 있죠. 설계자 선정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설계자 선정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부서의 담당 주무관님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보면 이게 반드시 이게 우리가 재산을 다룬 일이다 보니 단 한 장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절대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늘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저희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 단지에 밀리지 않도록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드리고 수시로 우리가 챙길 것이 뭐가 있는지 현재 상황이 아닌 향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까지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조합원의 역량이 집중되어야지만 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시장의 상황이 좋아서 당장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거치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그 힘을 저희가 지렛대 삼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 조합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까이 인근에 있는 목동이나 또는 강남 쪽에서 그 재건축이 추진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를 보면 이 동의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총회 참석률이 보통 80%가 넘어요. 그 얘기는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그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우신빌라가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로구 끝에 있는 작은 빌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끄트머리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로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우리 우신빌라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하건대 우리 우신빌라의 가치는 아마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실수록 내가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장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뿌듯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구로구에서 당연히 여전히 우리는 1위를 할 거고 속도를 계속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빨리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게 바늘 허리에 실 끼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갔지만 우리가 어떤 성원의 요건이라던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뒤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실수 없이 매 단계를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우리가 정하면 비전을 제시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합에 와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우신빌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든 분명히 고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같이 결정해 주시고 같이 힘합쳐 주시고 하시면 제가 볼 때 저희 우신빌라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신빌라 그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의 신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니 여러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지금과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업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의장께서 인사 말씀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동안 사업 진행에 협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조합에서 사업 진행에 관련된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이 있었네요. 다음 경과 보고를 드릴 시간인데요. 늦게 오신 또 우리 구원 후보가 계셔서 한번 소개 먼저 올리죠. 최근에 후보님, 예, 늦게 오셨습니다. 뒤로 돌아셔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천왕동, 온수동, 중동 이렇게 후보 나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 고향이 중동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님들이 이런 말 안 했어요. 혼자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청장 후보님이 두 분 다 오셨는데 마이크 안 드리고 인사해도 될까요? 예, 그거 마이크 안 쓰면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양당에서 구청장 후보님이 오셨는데 짧게 인사만 듣고 가시게 할까요? 네. 예, 그러면 기호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한 분씩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신빌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까지 구로구청장직을 수행하다가 후보 등록을 위해서 잠시 직무정지를 하고 지금은 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보자 신분이고요.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 다시 또 구청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주민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까 조합장님께서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속도의 최우선 관건은 여러분들 다수의 단합된 힘입니다. 마음이 잘 모아지면 어느 것보다 먼저 달려서 선두를 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아주시면 구로구청과 장인홍 후보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신빌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올라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다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나온 홍덕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조합원 총회 저 역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선두를 달리면서 우리 우신빌라가 앞장서 왔다는 점 또 축하드리고 저 역시 너무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또 민주당 후보님께서 6월 3일 날 끝나면 구로구청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임기가 6월 말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조합원님들 모두의 바람은 가장 빠르게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만큼 마지막 단계까지도 1등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도전의 핵심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견 그리고 우리 구로구청의 확실한 지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의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장이 어디입니까? 오세훈 시장님이시죠?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구로구청장이 되고 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구로구청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의 이 사업의 1등의 최종적 1등의 목표를 끝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구로구청장 후보 홍덕희 끝까지 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후보님 한 분 한 분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경과 보고 드리기 전에 네, 바쁘신데 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자, 박수를 보내주시죠. 예. 자, 그러면 경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7페이지 이후부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내용 중 중요도에 따라서 낭독에 들이심으로써 경과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선이 딱 맞닥뜨려다 보니 손님이 많군요.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10하룻날 창립총회를 했죠. 그리고 올해 2월 3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선 이제 조합이 세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먼저 우리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됨으로써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법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삼성물산도 법인이고 여러분도 법인이에요. 똑같은 법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다는 것은 특허에 해당이 되죠. 어떤 특허냐면 여러분 조합 사무실에는 사반자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여러분 조합을 건설사로 의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총회 날
우리는 시공사를 만드는 회의를 여러분들이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특허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많은 시공사들이 앞에 서 있었죠. 그러면 그 시공사와 여러분은 어떤 주일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 주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청을 주는 거예요. 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점. 세 번째로는 도시민주환경정비법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50%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해줬죠. 여러분이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세 가지 기능, 민법의 균형에 따라서 법인이 되었다, 건설회사가 되었다, 행정청으로서 재개발 우리 주택사업을 진행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이죠. 자, 이것이 인가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법인 등록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2월 7일 날 현판식을 가졌죠. 추진위원회라는 딱지를 뗐습니다. 우리가 창립총회 때도 말씀 올렸듯이 추진위원회란 사람과 비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이고 창립총회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이제 우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무럭무럭 커가야 되겠죠. 그래서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죠. 이것은 정비사업 계약금과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건 중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회와 입찰 마감을 해서 오늘 총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경과봉을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하는 안건 심의 곧 진행토록 하죠. 의장께서는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그 이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호안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호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면결의서 개봉 및 이석 조합원을 위한 선포를 선언합니다. 예, 저희가 회의 시작 시에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 제청을 받았던 바에 따라 안건은 일괄 상정이 되었고 서면결의서 개봉선언이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들 서면결의서 개봉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혹시 감사님 자리에 계시나요? 네, 감사님 자리에 계시면 나오셔서 서면결의서 개봉 직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가 진행되는 중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실 분을 위해서 투표소 개봉하기로 했죠. 자, 투표함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기표소 앞쪽으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가 개봉된 뒤로는 철회가 불가하죠. 자, 그러면 1호안건부터 진행토록 하죠. 자, 가지고 계신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건입니다. 자, 본안건은 2호안건과 함께 다루도록 하죠. 1호안건, 2호안건은 사실상 하나의 안건이어서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안건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총회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칙을 법에서 정해두었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이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돈을 걷어서 여기 쌓아놓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갖췄죠.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자를 뽑죠. 그럼 이 정비사업자가 추진위원회에 돈을 대여해줘요. 그럼 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뒤에서야 시공사를 뽑을 수 있는 지위가 발생이 돼요. 그럼 우리도 올해 안에 시공사 뽑을 계획입니다. 그럼 이 시공사를 뽑게 되면 이 시공사가 그동안 사업 진행하면서 외상값 갚아주고 빌린 돈도 갚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할 돈을 우리 조합에 빌려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조합에서는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이 관리처분 인가서를 들고서 은행에 가면 이때서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금융제도가 후진적이어서 그렇죠. 여기서 은행 거래하시는 분 계시죠? 은행과 거래를 하실 때 1년 후가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갱신계약하세요. 근데 이게 말로만 갱신계약이 아니죠. 신용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다 검토하는 겁니다. 부채는 늘어났는지 이자는 잘 갚았는지 세금은 잘 내는지 이거 다 검토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 갱신계약 하세요가 아니고 원금 갚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신용력이 좋아지면 갱신계약 하세요라고 연락을 해주죠. 그러면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면 통상 1년 안에 이사를 나가게 되고 착공을 해요. 그럼 이 착공 시점이 조합에서는 분양 처분을 하게 돼요. 좀 전에 조합장님께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조합에서 이 분양 처분을 하게 되면 이때서야 조합에 실질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수익 들어온 것으로 빌린 돈도 갚고 남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진행하죠. 그리고 준공이 되면 이제 공사비 등을 정산을 하고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면서 이 사업 매듭을 지어요. 이게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죠. 오늘 제 이러한 건이 상정이 된 것은 보통 모든 조합들이 초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관리처분 인가될 때까지 자금 수혈이 잘 안 되어서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초기 자금 30억의 범위 내에서 금리도 1% 정도에서 아주 저리로 빌려줄 수 있도록 자금 준비가 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장 저리로 쓸 수 있는 돈을 빌려서 이 초기 자금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온 상품이죠. 그래서 이 안건 결의를 해야만이 또 돈을 빌려 쓰죠. 그럼 이 돈을 빌려 쓰고자 할 때는 또 정관에 표기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상정이 되었죠. 근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를 내주셨을 때 70% 이상 동의가 됐을 때 정관 확정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지난 창립총회 때 확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정관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이 되면 금지요격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쓰는 건 아니죠. 상위 규정인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바뀌었을 경우 강행 규정은 당연히 바뀌고 임의 규정은 오늘처럼 총회를 통해서 바꿔서 씁니다. 또 오늘은 이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이 자금을 수혈받고자 하는 내용들 중 자금을 빌려주는 즉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관을 바꿔야 돈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관 개정안이 오늘 총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 45조 정관 21조 34조에 근거하여 당 조합은 사업비 차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행 및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대출이자, 차입금 상한 내용을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바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보시는 대로 초기사업비, 차입금의 총액은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총회비용 등으로 30억 원이 최한도입니다.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을 하고 시공자 선정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바뀌면 돈 갚아줘야 되죠. 융자 이율은 초기 사업비 대출이자의 연 1%입니다. 매우 저리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이것은 대출급 총액의 연 0.2% 내외이고 상환 방법은 만기일 상환입니다. 중도 상환료는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초기 사업비 대출 보증 이용 시 우선 상환하게 됩니다. 기타 조합장 조정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하여야 되죠. 이에 사항은 주택보증공사 약정에 따릅니다. 이런 상품이 만들어진 것은 36페이지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비사업 추진인 조합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1년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후 우리가 이 자금을 사용을 하고자 안건을 준비한 내용이라면, 자, 이 안건은 이렇게 저희가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조합 정관을 변경을 해서 돈을 빌려 쓰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정관 변경을 하는 내용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 45조 정관 9조 21조에 근거하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1년 한시 특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조합 정관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며,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의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변경이 필요한 바 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것을 1, 2학번과 묶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해서 조합장님이 대한보증공사에 가서 돈 주세요, 안 줘요. 오늘 이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합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되었는지 이 회의록을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정관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걸 다 들고 가야 지금 현재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 30억 범위 내에서 작업을 용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회 안건으로 1호 안건, 2호 안건이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의제 발언을 마치죠. 그럼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권과 관련하여 제2호 안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타단의 의견 없으시나요? 네,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안건 보겠습니다.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계 유무건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도시민주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 주택촉진특별법 시대에는 이사들이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체 선정들 잘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꾸 잡음이 생기고 소송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체계에서는 업체를 뽑을 때는 반드시 정비사업 계약은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뽑도록 규정을 두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국가의 조달청에서 국가 목적적으로 일이 필요해서 업체를 뽑을 때하고 똑같아요. 먼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 업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업체들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합도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설계자 선정이 공공관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합과 구청과 무려 8번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절차를 이행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합이 통합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계자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설계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확인해 주세요. 구청에서 조합이 설립됐으니 통합심의를 해서 설계자 선정해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설계자를 뽑고자 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따라서 공개된 입찰 방식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하니 시작하세요. 그래서 공고문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현장 설명을 드리니 또 공고문 보냈고 보고했고 또 다시 돌아왔고 이걸 서로 8번씩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총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총회에 올라왔는데 이제 업체를 뽑는 방법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방식, 하나는 가격 방식, 하나는 적격 심사 방법이죠. 먼저 경기 방식이란 이것저것 볼 것 없고 오늘 같은 총회에서 설계자들 올라와서 프레젠테이션, 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쇼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업체를 뽑아봤더니 못된 업체가 아나운서를 불러다가 이 쇼를 해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깜빡 속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가격 방식이란 이것저것 볼 것 없고 가격 하나만 보겠다요. 근데 가격 하나만 보다 보니 1원짜리도 이 차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됐지 하고 1원짜리를 덜컥 선정을 하고 나면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살 아파트 있었죠.
자, 그래서 요즘도 가격 방식으로 하는 데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적격 심사 방법이란 업체를 뽑을 때 자격은 있느냐, 업무 실적은 있느냐, 우리 구에 가서 일할 사람이 있느냐, 또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느냐, 그리고 또 가격은 적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뽑기 전부터 점수를 다 먹여요.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그걸 심사해서 총에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적격 심사 방법으로 설계자 선정 업무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 업체를 뽑는 단계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정해놨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재산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업체,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설계자, 감정평가사, 이 업체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뽑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라는 거죠. 그 외에 업체들은 총회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에서 뽑아서 여러분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도시위주환경정비법과 하부규정에서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설계자를 뽑는 것은 총회에서 선정을 해야 될 업체여서 총회에 선정을 했고, 원칙적으로 적격 심사 방법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합장님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적격 심사 방법으로 업체를 뽑는다고 하면서도 각 업체들한테 공문을 또 보냈어요. 총회 날 조합원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지을지 보여주세요. 그림 가져오세요. 영상물 제작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 업체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네요. 이게 의무 규정은 아니고 가져와서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던 사용이었다는 점. 자, 그러면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의무권입니다. 도시미주공항정정비법 45조 서울특별시 공공기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기준 조합정관 13조 21조에 근거하여 조합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기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 구역의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제1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선정 방법 적격 심사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마감 결과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고 구로구 초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결과 토대로 지난 2차 대의원회에서 적격 심사 상위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왜 4개 업체냐, 다 올라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4개 이하가 들어오면 다 올려라. 그러나 4개 이상이 되면 4개까지만 올려라. 이렇게 해놨죠. 예를 들어서 설계자를 한 30개가 왔는데 30개를 다 올려놓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법에서는 4개 이상이 올라올 경우에 그러면 4개까지만 필터링을 해서 총에 올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개만 상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금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차기 대의원회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설계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결과와 구청으로부터 주고받았던 공문과 설계자 선정 공모 현장 설명의 마감, 적격 심사를 구청에 요청을 해서 오늘 총에 이르는 과정을 50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를 해드렸고, 구로구청에서 1위에서 6위까지 손의를 정해서 보내온 내용도 있으며, 총회로 상정됐던 업체 53페이지에 보면 기호 1번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가 적격심사 평점 98.981점, 기호 2번 주식회사 원양건축사 사무소가 98.107점, 기호 3번 주식회사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95.808점, 기호 4번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가람건축이 94.874 점수를 획득을 해서 각 회사별 어떻게 집을 짓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홍보물들을 여러분 책자에 모두 보내드린 바 있죠. 근데 우리 조합에서는 말씀 올린 것처럼 각 업체들에게 15분씩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준비해 오십사 부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한 업체만 왔어요.
근데 한 업체만 왔다고 해서 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한 업체라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 1번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들 어디 계시나요? 진행형 탄상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탄상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의 임원님들과 제 PTR 나우건축의 임현지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동인 건축 사장 이기택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30여 년을 제가 재건축 총괄하면서 계속 우리 오신빌라 관심 있게 보고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오신빌라의 명품 설계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을 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 자신은 이제 퇴직을 하고 우리 나우동인 건축에 근무하면서 아실 겁니다. 우리 나우동인 건축이 재건축 재개발은 전국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솔루션을 항상 제공합니다. 저 자신도 서울시에서 수소통합 기획도 다 총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통합심에서 한 건도 보류를 제가 안 맞았습니다. 다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나우동인을 선택해 주신다면 최상의 솔루션으로 우리 오신빌라 주민들에게 명품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설계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나우동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의 임현지 상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오신빌라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우동인 건축은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 문화와 더 좋은 삶의 공간을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주거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비사업 실적 1위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약 350명의 정비사업 전문 인력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140여 개의 정비사업과 약 18만 세대의 주거공간을 디자인하며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60여 건이 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최초 한강변 우수 디자인을 획득한 성수 트리마제, 압구정의 새로운 역사를 쓴 재건축의 정점 압구정 3구역, 그리고 역대 최고 분양가를 자랑하는 청담도에, 그 외에도 신반포 4차, 여의도 공작아파트, 성산 시형 등 나우동인 건축은 대한민국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차별화된 설계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마천 1구역에서는 획기적인 종상향을 제안해서 사업성을 확보했고요. 서초 진흥아파트는 강남 최고 59층을 목표로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해서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라우동인 건축은 공동주택 정비사업뿐 아니라 국제설계 공모로 당선된 대구 신청사, 평택평화예술의 전당, 창원야구장 NC파크, 시립도서관, 잠시 스포츠나이스, 그리고 국제건축상을 수상한 가덕도 신공항까지 다양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건축과 공공건축 두 영역을 모두 경험한 설계 역량은 라우동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제안드리는 오신빌라 재건축 설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신빌라의 미래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정비계의 고시안을 면밀히 분석했고 오신빌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전략을 설계안에 담았습니다. 전세대 100% 남양 배치를 통해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했고 주동수를 최소화해서 외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데크 설계로 단지 레벨차를 최소화해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녹지 공간과 연결된 도시 속 공원 같은 단지를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은 세대당 2평 이상으로 계획해 고품격 주거 단지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평면은 혁신 설계를 통해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안에서는 234세대 정도의 북향세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세대 100% 남양 배치를 통해 하루 종일 햇살이 머무는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3면 발코니를 적극 도입해 내봉산과 와룡산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안의 13개 동 계획은 11개 동으로 최소화했고 타워형 주동을 적극 적용해 외부 공간을 더 넓어지고 조망과 개방감은 더욱 좋아지도록 계획했습니다. 현재 우신 빌라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13.5m가량의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사 지형을 고려한 단지 설계를 통해서 평평한 외부 공간을 크게 확보하고 경사 구간을 최소화해서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약 1,800평 규모의 중앙 공원을 계획했고 단지 곳곳에 다양한 테마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주변 공원과 숲을 테마 가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도심 속 공원 같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저희는 세대당 2평 규모 총 2,250평가량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물론 중앙 공원에 면한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된 골프 연습장, 프라이빗 도서관, 키즈 카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102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해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습니다. 오리로 된 상가는 100% 대면형 상가로 계획해 접근성과 상업성을 높였습니다. 로비 공간은 지형을 활용한 9m 이상의 높은 층고를 가진 하이엔드 로비를 계획해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 공간 계획입니다. 주거 공간은 4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디자인했습니다. 최대 4.5배 이상의 전면 공간을 적용해 보다 넓은 조망과 채광을 확보했고 3면 발코니 세대를 적극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부 세대는 테라스 특화를 적용해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외부 공간을 추가로 계획했고 생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 공간도 제공했습니다. 34평형입니다. 3면 조망 거실과 조망 테라스를 적용해 약 45평 수준의 실사용 면적을 가진 타입으로 구성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클린존을 적용해 보다 쾌적한 실내 공간을 계획했고 안방과 알파룸을 확장해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30평형입니다. 3면 조망 거실과 주방을 적용해서 42평 수준의 실사용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전용 드레스룸을 적용했고 알파룸은 거실과 확장되어 보다 넓은 가족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4평형입니다. 약 32평 수준의 실사용 면적을 가진 타입으로 계획했습니다. 현관에서 다용도실, 주방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원스톱 팬트리 구조를 적용하고 2개의 침실 공간을 연결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신 빌라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 입체적인 인면, 그리고 상징적인 루거를 통해 멀리서도 인상적인 랜드마크 디자인을 완성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지상 부분은 모두 녹지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100%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했고 세대당 1.8대, 총 205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드롭오프존, 캠핑카 주차 공간, 건식 세차구역, 세대별 전용 창고 등 12가지의 생활 편의 시설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재건축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검증된 실력과 혁신적인 설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우동인 건축이 우신빌라의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할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우동인 건축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조합에서는 이번에 저희 구역에 설계를 하는 각 업체들에게 본 영상물을 다 요청을 했어요. 한 업체만 들고 와서 참 안타깝게 됐네요. 보통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업체가 많으면 맨 앞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한 업체만 오다 보니 사무안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당 조합에서는 오늘 설계자를 선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서 통합심의에 곧 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합심의 아닌 궁금하시죠? 옛날에는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건축심의라는 것을 다 진행하고 나면 교통심의를 이제 시작해요. 교통심의 다 끝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시작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공원심의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가다 보면
최소한 6개월, 3개월씩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씩 붙드는 경우 있었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 그래서 7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 한꺼번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한 방에 끝내겠다. 이게 통합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되는 숫자가 적다 보니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세요라고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또 이 재개발 사업에 딱 불을 붙게 되면 이것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학번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유무권을 상정하게 되었고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그럼 제3학번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유무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나오세요. 나우동인에 관련된 질문인가요? 네. 나우동인 관계자 되시는 분 다시 좀 단상을 올라오실래요? 저 원래는 이 선정 올라오지 좀 마시고 아래서 원래는 지금 선정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원래 안 받아요. 선정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예. 예. 예, 나중에 하시죠. 예. 예, 선정이 되고 나면 한번 매우게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아직. 예. 자, 그러면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해 주시고 다음 4호안건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 체결 유무건입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평가가 얼마 될까 제일 궁금하죠. 다음에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 얼마에 팔릴까. 자, 이럴 때 지금 내 집하고 새로 지어진 집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어서 내가 낼 돈은 얼마나 될까.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누가 해요? 감정평가업체가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4호안건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니 평가를 한 번에 딱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 자, 정비구역 결정될 때 특상감정 한번 했고 조합 설립 시에 또 한 번 했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업인가 되기 전에 또 사업성 타당성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인가가 되고 나면 여러 번쯤 평가를 해요. 오늘 이 감정평가 업체를 뽑는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당장 여러분들 집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심이 끝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나야 여러분 집 평가예요. 근데 오늘 이 감정평가서를 뽑고 나면 조합이 다음 달부터 막 조합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우리 집 얼마인데? 아직 안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는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 얼마에 팔지 감정평가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분양신청 다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신청을 혹시 안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 안 한 분 안 계세요. 다 100% 분양신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주택이 너무 많아서 분양신청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현금 청산에 관련된 매도 청구에 관련된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맨 끝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세금을 탈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절세는 해야죠. 그래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시점을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 납부기 지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서 마지막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평가는 이렇게 많은 수 평가가 이루어지더라. 그럼 이 평가 누가 할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보통 조합은 여러분들에게 사업시 인가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을 파격을 해요. 그럼 조합장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조합장이 일을 똑같이 해서 내 집을 이것밖에 평가 안 했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감정평가 누가 한다고요? 조합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해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 뽑아요. 여러분 집 평가할 사람. 그리고 구청에서 하나를 뽑아서 둘이 평가해서 평균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정평가사는 아무나 감정평가가사 아니고 감정평가사 법에 의해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고, 또 감정평가를 했는데 나 도저히 나 이거 수용 못하겠어. 그러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금액이 나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의 신청서 써서 제출하시면 적법하고 타당하면 다 수용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개발준비 사업을 할 때 감정평가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는 부분. 또 그럼 이 감정평가를 하는 이제 목적이 있죠, 목적. 왜 이 감정평가를 할까요? 감정평가를 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목적은 공평한 분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빌라로 낡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설계를 해서 좋은 집으로 높게 짓게 됐어요. 그리고 이만큼 이득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 비이득 발생이 된 것을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처럼 관리처분 방식으로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주래요. 자,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키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아니면 몸무게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1등부터 우리 조합원 전체 800몇 명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득이 발생된 것을 감정평가의 비율로 나눠드리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금액은 이득금 분배의 기준, 이주비 분배의 기준으로 정하기 위한 가치평가예요. 이게 가격은 아니에요. 그럴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 자, 그럼 오늘 총회에서의 감정평가 범위는 이제 선정을 해서 통합심의 등 향후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범위를 선정한다는 점. 또 오늘 감정평가를 선정하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재산관계가 있는 지금 집을 평가하고 새로 지어질 집을 평가를 하는데, 또 한 업체는 그 외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업체 뽑습니다. 하나만 뽑는 거 아니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45조 정관 21조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우리 구역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하여 제1차 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선정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 마감 결과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차 대위원회에서 적격심사 상위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받았습니다. 감정평가 업체 선정할 때도 정비사업계약하고 처리 기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4개 업체가 상정이 된 거죠. 따라서 금일 임시총회에서 감정평가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며 투표를 통해 다득표한 2개 업체 중 최다 득표한 1개 업체는 입찰 지침서 4호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이 업체는 4호, 5호 업무를 수행을 하며 계약 체계는 차기 대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4호, 5호는 사업 시행의 변경인가 청구량 이런 등 업무에 대한 것은 제안서에 넣어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역에 감정평가 업무를 해보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는 기호 1번 주식회사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이 적격심사 96점을 득점했고, 기호 2번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적격심사 94점을 득점을 했으며, 기호 3번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은 82점을 득점을 했네요. 그리고 기호 4번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득점 92점을 득점을 해서 오늘 총회에 상정됐습니다. 당 조합에서는 오늘 총회에서 총의로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주시면 오늘 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재건축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제4호안건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 체결 의무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안건 들여다봅니다. 가족의 신차로 167페이지입니다. 2026년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건입니다. 저희가 창립총회를 아주 늦게 했죠. 그래서 2026년도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결의를 이미 했어요.
거기에는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다는 설명도 드렸죠. 근데 사업비는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기에 대한 비용인데 그 사업비 중에서 총회 비용을 별도로 결의를 받았죠. 근데 총회 비용은 올해 쓸 총회 비용을 3억을 여러분들이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회는 1억의 범위 내에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고 후반부에 저희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시공자 선정 총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현장에 와야 돼요. 이거 아주 어려운 총회죠. 자, 그 이유는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눠본 결과 전체 사업비의 70%가 공사비예요. 이거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시공건설사 공사비여서 시공사를 뽑을 때는 50% 이상 현장에 와서 보고 뽑으라요. 그래서 50% 이상 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총회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다음 시공사 선정 총회 할 때는 윗집, 옆집, 아랫집 손가락 10개 하나씩 손잡고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총회 됩니다. 50% 이상 안 되면 총회 개최도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총회 때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는 점. 자, 그래서 어려운 총회를 개최하는 데 관련해서 총회 비용을 그때 2억을 남겨두었어요. 물론 이 돈을 다 쓴다는 건 아니에요. 불효불급하고도 집행을 하겠지만 또 남는 돈은 또 정산을 해서 보여드리겠죠. 근데 어쨌든 예산안으로는 이번 총회에서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공사 선정총회 차기총회에서 2억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자 하고 이번 총회에 예산을 수립했던 것을 이번 총회에 결의를 받고자 하죠. 근데 임시총회 예산안은 예산안일 뿐입니다. 지난번 창립총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비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 지원 업무 하나 볼까요? 속기사 선생님이 25만 원씩 3시간의 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2시간 만에 총회가 매디위지였습니다. 그러면 3시간 비용을 드는 게 아니고 2시간 비용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오늘 같은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있죠. 총회 책자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등기를 보내야 돼요. 일반 우편은 안 돼요. 등기를 보내는 이유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해드린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발송하도록 되어 있죠. 또 반송되면 반송비도 보내야 되고 일반 우편도 또 보내야 돼요. 또 오늘 같은 장소 대관해야 되고 속기 선생님도 필요하고 우리 또 안내하는 경호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비디오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리딩을 하는 업체도 필요하고 여러 업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비용에 관련해서는 실비정산에서 다음 총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도시미주공항정정비법 45조 정관 21조 19조에 근거하여 조합에서는 조합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조합정관의 변경, 설계자 변경, 감정평가법의 선정 등 재반 안건에 대한 의결을 구하기 위해 2026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예산 회계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을 수립하였기에 금일 임시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늘 총회를 원만히 진행을 해보고자 문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그럼 제5안건 2026년도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을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께서는 투표 개시선언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2026년 임시총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할 당시에 투표소 문 열었죠. 투표소 문을 열었던 것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되시거나 또는 다른 일정 때문에 현장을 빨리 떠나실 분을 위해서 투표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의장께서 투표 개시 선언을 한 것은 오늘이 총회 정식 투표일차입니다. 자,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고 투함해야 다음 절차 진행합니다.
자, 우리 진행요원들 좀 사이사이 좀 살펴보세요. 예, 사이사이 좀 살펴보세요. 투표 다음 절차 진행. 받으신 분들 다 투표해 주셔야 돼요. 서면으로 다 했잖아. 예, 투표 중에 한 분만 더 소개 올리도록 하죠. 그동안 우리가 우리 우신빌라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중 많은 도움을 주셨. 예.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서서 인사만 드렸는데 마이크는 못 드렸어요. 예, 자, 인사. 서울시의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회자가 소개한 것처럼 통합심의하고 사업시의 인가 관련돼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 서울시의 안건과 관련된 것은 저한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신빌라에 관련된 심의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조정위원 조합장님과 함께 우신빌라의 주민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모든 주권들 그러면 이해관계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지원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으로서 의사표현을 하신 분이 626명이었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철회자가 없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면으로 내신 분들 중에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138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투표 진행 중인 이 시간에 203명으로 증언이 되었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도 19분에서 25분으로 증언이 됐네요. 그 결과 현장에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은 모두 228명 그리고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서명결에서 포함 651명이 최종 성원하였음을 보고됩니다. 자, 더 이상 투표하실 분 안 계시나요? 현장에 참석하신 분,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모든 분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의장께서는 투표 종료 선언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소와 2026년 임시총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투표함을 대표들 이동해 주시고 종사위원들, 개표 종사위원들 자리에 다시 모아주시고 감사님 다시 나오셔서 집전 부탁드립니다. 예, 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자, 의장께서는 개표 개시 선언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소와 2026년 임시총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올해 시공자 선정과 통합심의를 통과를 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 면적을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끝나고 여러분들 감정평가하고 여러분들 분양 신청한 것을 기반으로 28년도에는 관리처분 총회를 할 계획이죠.
그러고 나면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이사 가고 나면 조합의 목표는 30년 착공입니다. 그런 30년 분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조합의 목표를 정한 것인데 이건 또 더 단축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근데 이 일을 조합장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말씀할 때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창립총회하고 첫 번 조합총회죠. 지금 도와주신 것처럼 조합을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되십시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 기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숫자를 제가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걱정하셨던 것들 중에 예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을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는 저희가 창립총회할 당시에 저희가 지출이 됐던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선거를 돕는 홍보위원회 인원도 좀 줄이고 해서 허리띠를 좀 졸라봤습니다.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홍보위원도 줄이고 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을 해서 제가 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욕심 부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번 총회는 과반 이상의 신청하시면 되고 현장에 20%만 참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략 한 70%면 만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강하게 뭔가 요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목동에서 제일 빠른 목동 6단지가 84% 정도의 설계자 선정 그 총회 참석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장 참석, 그 다음에 서명 결의의 참석률이 84%가 나온 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동 6단지는 1200세대 정도 됩니다. 1200세대의 84%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분은 아유 내가 시간이 없는데 하도 문자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시면서 서명결에서도 갖다 주시고 하셨어요. 욕심껏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욕심을 부려봤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숫자 651개의 기표를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얼른 카운트를 해봤더니 저희 85%가 숫자가 감사드려요. 우리가 우신빌라가 구로의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동이나 강남보다도 여러분이 더 이렇게 참여율을 높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에서 그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우신빌라를 이렇게 설계하고 싶다고 보여주시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벅차올랐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부장께서는 개표 종료선언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6년 임시총회 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득표별, 각 안건별 득표를 발표해드리고 의장께서는 의결 선포했겠습니다. 제1호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자금의 처할것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권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616 반대 3 기권무효 32 의장님의 의결을 선포했겠습니다. 제1호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의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업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605 반대 16 기권무효 30 의장님의 의결 선포했겠습니다.
제2호안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유의무건 기호 1번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서명결에서 포함 493표, 기호 2번 주식회사 원양건축사 사무소 서명결에서 포함 39표, 기호 3번 주식회사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서명결에서 포함 47표, 기호 4번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가람건축 서명결에서 포함 22표, 의장님의 선정자 선포했겠습니다. 제3호안건 도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설계자로 주식회사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건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권 기호 1번 주식회사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 서명결에서 포함 554표, 기호 2번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서명결에서 포함 425표, 기호 3번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 감정원 서명결에서 포함 61표, 기호 4번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서명결에서 포함 36표, 의장님의 선정자 선포했겠습니다. 제4호안건 도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기호 1번 주식회사 기호 1번 미래세안 감정평가 법인, 기호 2번 주식회사 대하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원안 계약 체결 위임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안건 2026년도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건 서명결에서 포함 찬성 596표, 반대 19, 기권무효 36, 의장님의 의결을 선포했겠습니다. 제5호안건 2026년도 임시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설계자 선정, 우리 단지 디자인을 책임질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가 선정이 됐죠. 인사드렸습니다만 각오 이야기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단단히 각오하고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사장님도 오시고 본부장님도 오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심빌라 좀 둘러보면서 설계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경사도 있고 옆에 옹벽도 높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설계 역량을 총동원해서 좋은 단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계세요. 자, 매혹게 질문하실 분 나오세요. 마이크 누가 들고 있죠? 네, 한 분만 질문 받고 매듭 짓겠습니다. 12동 309에 거주하고 있는 서용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합원분들과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서 각 업체별로 저는 과거 사례랑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공부해봤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사실관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결정이 이제 완료됐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급되는 과거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질문이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우동리는 압구정 3구역에서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인 압구정 3구역 2023년 7월에 건축 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해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랑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를 사기 미수, 업무방해, 입찰 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중대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할 정도면은
평판과 관공서 협력 관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시 고발 이후에 서울시와 원만한 해결 과정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신빌라 사업에는 앞으로의 공모 지침 정비 계획 100% 준수를 위해서 내부 검토 프로세스는 잘 준비가 가능하신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 드린 안은 기존에 지금 정비계획 고시안으로 나와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준수한 거고요. 그쪽에 있는 학교에 대한 일조라든가 법적 검토들도 진행된 상태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울시 통합심이나 사업시행 인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그 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우동님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사항 잘 봤습니다. 우리 압구정 3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건은 저희가 히림 건축하고 컨소에서 압구정 3을 했는데 참고로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입니다. 근데 상대사는 해안거 측에서는 299.으로 300 미만으로 했었고, 우리 나우동이나 히림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300%나 300, 6% 늘렸어요. 조합원들 가치 상승하려고.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300인데 왜 304%를 했느냐. 그래서 해안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행정조치를 하고 다시 공모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모를, 그건 무효로 하고 다시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요구하니까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300명을 해서 다시 압구정 3구역 조합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선택해서 나우동인 히림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한 것은 법원에 가서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무혐의로 다 끝났고요. 뭐 저희 나우동인 히림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법을 최대한 준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동택 심의, 그 다음에 통합 심의 이런 거 솔루션을 우리가 전체 다 찾는데, 아까 우리 그 조정윤 조장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고생도 많으셨어요. 이렇게 단합 잘 되는 우리 우신빌라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얘기를 다 들었고요. 조합장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것도 다 하고 제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최대한 더 빨리 우리 우신빌라가 명품 아파트가 돼서 빠른 시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솔루션 제공하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는 설계 도면 가지고 물어볼 줄 알았더니 그 옛날 얘기해서 또 옛날로 대답을 드렸네요.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점, 또 제안된 내용이 정비구역 결정 고시된 내용이 합당하게 제안이 됐다는 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제 오늘 총의를 통해서 설계자와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었고, 당 조합에서는 통합심의를 위해서 또 내일부터 죽게살기로 한번 달려본답니다. 우리 조합장이 힘내시라고 여러분 계속 밀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학교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께서는 폐선을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26년 임시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